오늘 매일 그대와 3부는 간호사이시자 전문 상담가 인턴으로 활동 중이신 유재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유재민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시간이 막 확확 지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날씨가 막 주말에 추웠다가 네. 조금 또 따뜻해졌다가 네, 오늘 비 소식도 아닌 것 있는데 같아요. 그래요. 네, 좀 가을이라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선생님.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주제를 보니까요. 네. 다른 곳에서 좀 접하기 힘든 그런 토픽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제 소개해 그러죠. 주시죠. 오늘 주제는요. 네. 부모님이 이혼이나 별거하실 경우 자녀들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잘할 수 있는가 그거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미국에서는 하루에 1,300개의 새로운 재결합 가정이 매일 생긴대요. 네. 그리고 결혼하는 커플 중 2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혼모가 아니죠. 홀부모 가정에서 네. 자라는 아이들이 13세 이하의 홀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와. 네. 그래서 이럴 경우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부모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 수 있는지 네.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맞아요.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 이혼을 하면 그 당사자분들, 네. 그 부부가 본인들이 힘들어하고 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상담을 받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또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네. 이렇게 자녀들이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잖아요. 맞죠. 네,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또 오늘 이야기 나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들은요. 키즈 포스트라는 책을 제가 바탕으로 네. 내용 발췌한 거고요. 이 센터는 미국 메인주에 있는 키즈 포스트 센터에서 한 20년 이상 아이들을 부모님이 이혼하신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그 가족들을 도우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신빙성이 있고 실용적인 내용들이에요.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네.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네. 지은 책이기 네, 때문에 정말 우리 현재 적용 가능한 네, 가능한 일이에요. 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거나 또 별거를 하는 가정도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 예, 그런 이혼이나 별거가 불가피한 네. 경우 자녀들이 그런 소식을 처음 듣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네. 자녀들한테는 뭐 그냥 청천벽력이죠. 네. 부모님들은 이혼하시게 될까지 마음 고통을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네. 발표하는 순간이 딱 오면은 오히려 마음이 담담하고 결정을 하셨으니까 네. 오히려 후련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안 보고 살아야겠다. 그렇지만 네. 그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완전히 감정에 이제 쓰나미가 온 거죠. 그렇겠죠. 예. 네. 앞으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면 나는 누구랑 살게 되나? 어디 가서 살게 돼야 되나? 학교는 어디를 다녀야 되나? 내가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다 이별해야 되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이 아이들한테 지금 막 몰려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혼돈된 마음을 부모님들이 헤아려주고 해야 얘네들이 잘못되지 않아요. 이 감정을 부모님들이 다 받아주고 잘 가이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당사자도 힘드시겠지만 네. 좀 아이들이 그 본인들보다 더 큰 그 충격과 그렇죠. 어떤 청천벽력 같은 네, 아까 이야기 네.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또 예.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게 자기들 잘못이라고 착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애가 아침에 비가 막 오는 날에 예쁜 신발을 신고 학교 가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엄마는 그 안 된다, 비 오니까 신발 망가진다, 신지 마라 하는데 얘가 우겨서 신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겠다. 이제 그 소식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애는 내가 그 신발만 안 신고 갔다 왔어도. 그러니까 애들은 너무 단순해서 맞아요. 네. 예, 자신의 잘못으로 그걸 돌려요. 어. 무슨 이유를 찾아서라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혼하는 실 때는 뭐 불가피할 경우겠지만 꼭 아이들한테 너네들 잘못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다 하고 말해주셔야 돼요. 그걸 확실하게 네, 자녀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이야기를 해줘야 예, 되겠네요. 예. 네, 너희들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해주는 거. 또 네. 어떻게 그렇다면요, 그 아이들에게 아까 알리는 이야기 하는 그 네.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들에게 이 부모님이 헤어진다 이 이야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네. 충격을 덜 주면서 네.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릴 수 네. 있을까요? 뭐 애들이 충격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덜 받게 하는 거는 부모님이 다 동참한 자리에서 가족이 모여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 잘못이라 뭐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네. 많은 경우는 또 이제 이혼하는 사유 중에 외도하신 경우도 있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갈등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경우 뭐 술 뭐 많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리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엄마랑 아빠랑 마음이 잘 안 맞아서 네.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라. 하지만 이혼 후에도 엄마랑 아빠랑 너네들 사랑하는 거는 변함없고 계속해서 너네들을 사랑으로 케어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안심을 시키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네. 지금 채팅창에서 2423님이 음. 화기애애하게 가족들이 부모님 두 분이 다 모여 자녀분과 예. 함께 화기애애하게 좀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왜 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네, 설명은 하면 안 구체적으로는 되고 해도 되고요. 예. 어쨌든 자녀분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헤어지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건 확실하게.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랑 아빠랑 너네들 사랑하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주로 이제 그 미래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이렇게 이혼하게 돼서 이제 같이 안 살지만 너네들은 어디서 살 것이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네. 애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계획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또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네. 그것도 아이들이 충격을 덜 받냐 더 받냐 이거에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뭐 중요한 날은 피해서 그런 발표를 하셔야 돼요. 뭐 명절인데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그 이런 얘기를 딱 하면은 애들이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날은 피하셔요. 뭐 명절, 생일이라거나 생일, 네. 그레듀에이션 뭐 이런 거 다 피해서 되도록이면 아무런 특별한 날이 아닌 날을 잡아서 네. 얘기하시는 게 좋죠. 그것도 좀 기억해 둘 포인트네요. 그럼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 그대와 3부 초대석에는 간호사이시자 상담가로 활동 중이신 유재민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이혼이나 별것이의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네. 이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 양육을 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네, 참 또 미국 분들이 하시는 스타일과 또 네. 한국 분들의 자녀 조금 양육 달라요. 스타일이 네. 다르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건가 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혼 후에 이제 자녀 양육은 미국 사람들 영어로는 co-parenting이라 그래요. 네. 그냥 보통은 parenting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스틸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니까 음. 이거는 이제 함께 파트너로서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co-parenting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직장 동료를 대하는 마음으로 전 배우자를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함께 부부였을 때는 막 화도 내고 막 뭐 바가지 여자 같은 경우는 바가지도 긁고 뭐 남편분들은 뭐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랬지만 지금은 남이잖아요. 네. 근데 자녀 양육이라는 큰 그 골을 위해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그 사업체나 그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네. 우리의 사욕을 내려놓고 화가 나도 참아야 되죠. 참죠. 네. 예. 그리고 할 일을 막 묵묵히 하잖아요. 네. 같은 마음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배우자가 아니지만 자녀 양육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파트너다. 직장 동료를 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또 지나치게 또 사적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직장 네. 동료들하고 꼭 일 끝나고 나가서 맨날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는 그 사적인 마음을 버리고 또 내가 뭘 애를 위해서 막 뭘 했을 때 상대방이 칭찬 안 해줘도 원래 그런 거 잘 따지고 고맙다는 표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당연하고 저쪽에서 그런 거 다 표현 안 해줘도 당연한 거 예, 기대하지 마셔요. 네네. 그리고 특히 아이들 앞에서 이혼하신 전 배우자를 비난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꼭 그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쪽 부모님한테 그분의 마음을 공감해줘야지만 저쪽은 같이 안 사는 부모님 네. 그분 그래야지만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들고 네. 만약에 같이 안 사는 부모님을 내가 옹호하거나 좀 이렇게 동조하면 꼭 내가 엄마나 아빠한테 배신 때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나는 여전히 저 상대 같이 살지 않은 네. 부모님을 좋아하는데 예. 왠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편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예. 혼란스러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죄의식, 네. 불필요한 죄의식을 키워주고요. 애들이 혼란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은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네. 한쪽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느낌 그리고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지죠. 사람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자존감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항상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상대방 이혼하신 그 배우자를 절대 비난하지 않는 거를 네. 꼭 아셔야 되고요. 네.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두 분이 소통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겠죠. 이혼해서 남남이지만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아이들한테 아빠가 안 되고 엄마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안 됐을 뿐이지 엄마와 아빠로서의 역할은 애들이 성인이 되고서도 계속 이어져야 될 거니까 네. 이 큰 목표를 위해서 그 이혼하신 전 배우자랑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텍스트, 이메일 아니면은 뭐 전화 또 필요하다면 만나서라도 네. 좀 이렇게 직장 동료를 대하는 마음으로 의사소통하고 사셔야 돼요. 네. 예. 이 자녀 양육이란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기억에 머릿속에 딱 박히는 것 같아요. 그 직장 동료를 네, 대하듯이 예.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예. 어떤 자신의 감정 뭐 그런 거는 내려놓고. 내려놓고 예. 이 일을 하는 마음으로 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우리 한국 분들은 많이 그냥 이혼하면 누구는 엄마랑 살고 누구는 아빠랑 살고 어느 때는 뭐 엄마가 다 데려가고 어느 때는 아빠가 다 데려가고 하지만 네. 미국에서 사시는 경우에는 커스터디 그 양육권을 풀 커스터디 하는 경우도 많지만 굳이 한쪽 부모가 뭐 약을 했거나 무슨
문제가 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반반 아니면 60대 40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네. 그래서 일주일은 이쪽 부모, 일주일은 저쪽 부모, 어느 때는 일주일에 며칠은 이쪽 부모, 며칠은 저쪽 부모. 그래갖고 애들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 많아요. 너무 혼란스러울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자기 짐도 다 챙겨 가야 되고. 그럼요. 어. 그래서 어느 때는 준비물을 막 안 가져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준비물이 저쪽 다른 부모님 집에 집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하고 사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일주일씩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아이를 오늘 이제 썬데이에 아이가 저쪽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사는 날이다 하면은 아이를 데려다 주시는 거는 앞으로 일주일 살게 되는 부모 집으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집 부모가 데려다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고 자기 물건을 챙겨서 아이들이 준비됐을 때 딱 데리고 가는 그런 네. 거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하신 경우 또 새 출발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는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때 미워하지 마시고 같이 동반하신 분을 미워하지 마시고 네. 한 번 더 웃어주는 네. 내 아이를 위해서 웃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아, 맞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네. 모르겠어요. 또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인간적인 쉽지 않아요. 생각으로 네. 딱 갔는데 다른 네. 분과 또 이제 네.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쉽지는 네. 않겠지만 쉽지 않아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또 위해서. 한번 참을 수도 네, 있고 네. 또 아이를 직접 데려다 줄 수 있는 네, 예. 그런 모습 네. 보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네. 아이들이 이제 저쪽 집에 가서 뭐 여름 방학 때는 뭐 엄마 집 가서 아빠 집 가서 몇 주 지나고 올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가서 뭐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 집에서 뭐 했냐. 네. 네. 아이가 먼저 스스로 막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음, 왜냐하면 아이들은 내가 이제 이 엄마랑 살잖아요. 근데 아빠 집에 가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여기 와서도 막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상처가 될까 봐 그 말을 못 해요. 아, 그런데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너가 그 집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는 게 나는 좋다 하고 미리 얘기해 주면 네. 아이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좋았던 일을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오픈시켜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겠네요. 예. 네. 아,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은 해주셨는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아이들을 네. 위해서 또 예.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혼 시에 부모님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계속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집에 갔더니 또 다른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서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럴 때 계속 그런 자신의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이들에게 왜 안 좋은 건가요? 아이들은요. 일단 화는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라서 화가 나는 거를 뭐 굳이 막을 필요는 없으세요.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든 그 화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가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화났다고 해서 막 그 이혼한 배우자를 비난하고 하면 아이들이 그걸 배우게 돼요. 은연중에. 네. 그러니까는 갈등을 건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게 사실 정말 이 훈육이나 양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화날 때마다 그 전 배우자에 대해서 막 그냥 여과 없이 비난하고 하면 애들이 그대로 배워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질 못해요. 아, 앞으로 살아감에 네. 있어서 또 현재에서 예.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나도 똑같이 옐링하고 막 화내고 표출해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건전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막 이제 상대방 부모를 막 비난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을 느껴요. 네. 그래서 꼭 한 명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충성심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한테는 부모는 양대 산맥 같잖아요. 둘 다 두 분 다 똑같은 중요하죠. 거죠. 예. 네. 그런 존재를 선택을 하라는 것은 아이들한테 아주 위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애들이 내가 방학 때 엄마나 아빠 집에 가서 시간 보내고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돼. 가면 너 나랑 뭐 인연 끊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 아이들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마셔야 돼요. 음, 엄마 아빠로서 이게 같이 가는 존재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네. 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요. 또 그 아까 새로운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언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그 이혼을 알리는 네.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예, 하셨는데 재혼의 그 새로운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리는 이 음흠. 타이밍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좀 천천히 가시는 게 중요해요. 네. 아이들이 잘 적응했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혼하신 경우 애들이 또 학교나 뭐 친구 문제 뭐 이런 거 다 지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주셔서 아이들이 문제 없이 잘 적응됐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 이제 천천히 엄마나 뭐 아빠가 이런 사람 사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만나볼래? 소개해 주시고 또 이제 소개하고 새로운 가정을 만약에 이끄신다 할 때도 갑자기 이제부터 내가 새엄마고 새아빠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반딩이 일어나는데 네. 그 정도 시간 걸린다니까 애들이 지금 갑자기 나를 뭐 새엄마 새아빠를 보지 않는다 해도 정상으로 인정하시고 네. 그동안에는 한 그냥 친한 성인 어른 친구 이런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패밀리 출입이나 뭐 이렇게 아우팅 그 나가서 뭐 그런 뭐 띵파크에 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친밀감을 좀 쌓으셔야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은 네, 좋지 안 좋아요. 않다. 이 네. 아이가 그 부모님의 네. 이혼의 그 소식을 듣고 그 상처도 있는데 네, 예. 조금 뭔가 그 상처가 가라앉을 아물고 네, 뭔가 기회를 정리가 되고 네, 나서 예. 이 소식을 네. 전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뭐 아주 어린 애들은 금방 적응해요. 음. 새로운 어른이 와서 나에게 없던 엄마나 아빠가 된다 해주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은 뭐 너무 좋아해요. 네. 관심 받으니까. 또 본인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네,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티네이저들한테 오늘부터 너의 새엄마가 될 사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소개해주면 원래 티네이저들은 그 나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걸 배우는 나이인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새로 나한테 반딩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때를 기다려 줄 수 있도록 좀 도우셔야 되죠. 네. 기대치를 내려놓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네. 또 시간을 봐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해 네. 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재민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것이에 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유용한 많은 분들에게 또 필요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인사 나눠주실 말씀 예. 있으신가요? 예. 이 스텝 패밀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원래 그 혈연 관계 패밀리도 갈등 많잖아요. 그렇죠. 예, 갈등 없는 가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만약에 스텝 패밀리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는 스텝 패밀리라서 생긴 거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공동체나 다 갈등은 있으니까 꼭 그래서 생긴 건 아니고 하지만 그 갈등을 견디고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다시 좋은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성취감은 또 굉장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유재민 선생님 나오셔서 이렇게 상담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혹시나 더 상담을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972-789-2980번으로 선생님께 직접 연락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방송국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컨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